안녕하세요. 리차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고가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이 임대주택을 저희가 18년 913 전에 취득해서 등록했냐, 후에 취득해서 등록했냐에 따라서, 이 고가주택 저희가 비과세를 받을 건데, 근데 이제 비과세라도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과세 유형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장기보유공제랑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2랑 경우 3은 어느 정도 잘들 아세요. 뭐냐면 2020년 이후부터는요. 반드시 2년을 거주한 경우만 어떻다고 했죠?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즉 1년에 8%씩 해서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할 건데요. 만약에 2020년 이후부터 너 거주 안 했냐? 그러면 일반 저희가 2%대 그 연에 2%씩 해가지고 3년이면 6%, 뭐 15년이면 30% 해서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우 2랑 경우 3은 이제 어느 정도 잘들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경우 1입니다. 경우 1.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18년 914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한 경우, 또는 고가주택과 일시적 이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뭐 913 전인지 후인지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고가주택은 2년은 반드시 거주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아예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고요. 세율도 조정지역의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고가주택 그 초과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고 고가주택이 있으면 요거 이제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것인데, 비과세를 받으면은 만약에 2년 거주했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기보유공제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요 날짜, 임대를 언제 등록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의 이게 주제인데요. 요와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저희가 임대주택이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있다고 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되죠. 왜?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고 다른 일반주택을 비과세해주는 규정은 뭐예요? 너 다 임대 놨으니 너가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 해주겠다, 이 규정이잖아요. 즉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거 거주를 안 하면 이건 고가주택이고 뭐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전체에 대해서 세금 다 매겨야죠. 2년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3억에 사서 10억에 팔고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이건 뭐 고가주택 규정이 아니라 그냥 3억에서 10억 착 12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임대주택도 있으니까 2주택 중과 둘 다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은 장기보유공제 안 해줄 것이고요. 세율 최고 세율에다가 10% 할증해가지고 한 6억 4,600 이렇게 나옵니다. 뭐 9억 초과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죠. 2년 거주 안 했다고 그러면. 왜냐면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죠. 거주주택 비과세. 2년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겠죠. 요 앞에 이 고가주택들은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아니고 이제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는 2년을 거주해야 장기보유공제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고,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거주했냐 안 했냐, 거주했으면 비과세 해줄게 이건데, 거주도 안 했으면 이건 뭐 고가주택 뭐 9억 초과 따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질 거는 2년은 거주했고 임대주택이 18년 913 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케이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서울 소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있는데 이게 비과세를 해주려고 봤더니 9억이 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3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으니까 이제 10억 차익인데 비과세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총 15억 중에 9억 넘는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그러면 비율이 40%라서 12억 중에 40%치만 양도 차익으로, 고가주택 양도 차익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도 그 80%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이제 일반 세율로 이제 이렇게 적용할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년 9.13 이전에는 그 중과 대상 할 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 제외였는데요. 이게 이제 18년 9.14 이후에 취득하고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 조건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18년 9.14 이후에 취득 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요것도 중과 대상으로 봅니다. 중과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긴 낼 건데, 앞에는 내는 게 그냥 저희가 아는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고 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받았는데 9.14 이후에 취득하고 등록한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2주택 중과로 봐서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그 차익에 대해 그 과표에 대해서 그 원래 세율이 40%라고 하면 10%를 또 중과를 합니다. 즉 2주택 중과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임대주택 취득 후 등록 날짜만 틀린 경우인데 지금은 한 2억 3,400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이 이게 이제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이런 경우, 이 임대주택의 경우는 언제 취득해서 등록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이건 9.13 전에 취득해서 등록했냐, 아니면 9.14 이후 취득해서 등록했냐와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 그 중과 예외의 그 규정에 이거는 적용이 안 돼, 그 아예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 그냥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고요, 20% 3주택으로 봐서 20%또 중과까지 합니다. 즉 아까 그 양도차익 12억에 대해서 고가주택 과세 비율 40% 매기고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 과표 뺀 거에 이제 60%, 즉 원래 세율 40%인데 20% 중과해가지고 60%에 그 계산하면 한 2억 8,700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아까 2억 3,400 나왔고요. 그래서 이 고가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9억이 넘어서 난 고가주택 비과세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임대주택이 없다면 요 경우 2와 경우 3, 요 두 가지 경우만 이제 그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임대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등록했느냐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가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다, 2년 거주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임대주택이 18년 9.13 이전에 취득 후 등록했냐? 그러면 누진세율이랑 장기보유공제 가능하고요. 너 만약에 18년 9.14 이후 취득하고 등록했냐? 너 고가주택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고 20%그 2주택 중과로 해서 10% 중과할 거고, 그 다음에 너 일시적 2주택이냐? 그래서 원래 비과세냐? 근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 그 취득 등록 시점 관계없이 3주택 중과하고 장기보유공제 안 해줍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과 대상들은 조정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지역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9억이 고가주택이 맞지만 서울은 9억 넘는다고 해서 이제는 뭐 고가주택이라고 사실은 볼 수도 없는데, 그래도 9억 넘는 거, 임대주택 있으신 분들 9억 넘는 거 팔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